안녕하세요. 품성독서 이창준입니다. 책으로 품성을 배우는 이 품성독서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책이 있습니다. 울트라 러닝이라는 책인데요. 얼마 전에 독서 모임에서 했던 책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책입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자주 변하죠. 이렇게 자주 변하는 시대에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 또 줌으로 온라인으로 강좌하는 것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배울 것이 너무 많은데 많은 사람이 배우다가 끝나는 그런 환경이 많더라고요. 인풋은 되는데 아웃풋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냐면은 배움이 소비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배우는 것 자체가 소비가 되어서 나는 책을 1000권 읽었어. 나는 몇백만 원의 강의를 듣고 있어. 나는 1000만 원 이상의 자기계발 투자하고 있어. 그런데 아웃풋은요. 제대로 된 아웃풋이 없는 그 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배운다는 그 자기 만족은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아웃풋을 뽑아내는 그런 학습법, 그 학습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급변한 이 시대에 단기간에 효율을 낼 수 있는 학습법, 울트라 러닝입니다. 여러 가지 학습법에 대한 기존의 학습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완벽해질 때까지 어떤 기술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일은 극한 정신적, 육체적 작업이다. 극한 작업이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면요. 그래서 울트라 러닝의 반대말은 재미있거나 편리한 학습이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어떤 것들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야지만이 반드시 익혀집니다. 하지만 그 하라는 것들 많이 하지 않아요. 울트라 러닝은 정말 증명된 방법인데 저도 이것들을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저자는 MIT 전공과정 컴퓨터 공학이에요. 이 4년짜리를 1년 만에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잖아요. 언어 배우는 것이 정말 힘든 작업인데 영어 안 쓰고 언어 배우기 그것들을 현장에 가서 3개월씩 4개국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익혀버립니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시간을 정해서 1개월간 이제 사람 초상화 그리는 그 그림 향상시키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1개월 동안 그 업데이트 시켜요. 그러면은 울트라 학습이 뭐냐? 울트라 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장에 보면은 울트라 러닝은 전략이다. 그다음 울트라 러닝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울트라 러닝은 고강도 작업이다. 그러니까 전략적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웃풋을 위해서는 먼저 인풋이 제대로 된 인풋이 있어야 돼. 제대로 된 양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스스로 정하는 거랍니다. 외부의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탐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강도 작업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울트라 러닝에 대해서 정말 좀 특별한 것들은 일단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1년 안에 4년짜리 과정 마치기, 그 다음에 1년 안에 4개국 언어를 하기, 한 달 만에 학습하기. 이처럼 이 시간 한계를 정하고 분명한 아웃풋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집중력이죠. 짧은 시간에 집중도를 높이는 거, 집중도를 키우는 거, 공부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 9가지 학습법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메타 학습이랍니다. 먼저 지도를 그리라 하는데 동기부여를 하라는 거죠. 왜 이것을 배우려고 하는지,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저에게 의미 있게 왔던 부분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4시간짜리 공부를 6개월간 주당 4시간 공부를 6개월간 한다 그러면 100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탐색하는데 최소한 10분의 1,
그러니까 10시간을 쓰라는 겁니다. 2주간의 시간이죠. 이 말은 여러 가지 학습법을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목,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스킬, 결과물, 그 동일한 학습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되는 방법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요, 집중하라.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고강도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것 하나에 정말 어떻게 보면 생명 걸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해보기.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잘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수많은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서 업데이트된 상태, 업데이트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 성장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그래서 직접 해보라, 현장에서 직접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중국어를 공부를 할 때 이 방법을 썼었는데요. 중국어 보통 공부하면 초급, 중급, 고급반 3년 과정을 공부하는데 저는 중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바로 중급으로 들어갔습니다. 2달 만에 미치도록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명씩 새로운 친구 만나 배웠던 거 트레이닝 시키고 제가 안 배웠던 초급 1년 과정들 그 책들을 미리 다 봤습니다. 보고 나서 프랙티스하고 그러면서 제 중국어 실력이 2달이 지나니까 다른 중국반 동기들하고 수준이 비슷해졌습니다. 전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특화학습, 취약점 자기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 투자라는 것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리스닝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히니까 말하는 부분들도 잘 안 들리니까 어떻게 연속해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처럼 자기의 취약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집중 보강하라고 이야기하고요. 5번째 법칙의 인출, 배우는 것을 시험하라. 짧은 시간에 공부하고 그 기억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시험을 보게 하는 거고 자체 모의고사를 보게 하는 거고 또 한 번은 개념 정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이 모의고사 보는 거였습니다. 시험을 직접 보고 자기 아웃풋을 경험을 했을 때 잘 외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 6번째,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피드백하라는 겁니다. 가혹하게. 이 중에서 이제 사례가 하나 소개하는데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하는 게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연설을 안 해봤던 사람이 연설 도전을 합니다. 근데 엄청난 피드백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 연설을 앞에 해보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피드백, 불편하죠. 자존심 씌워놓고 피드백 활용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라는 겁니다. 이 연설을 도전했던 사람은 중학생, 정말 중학생 피드백 안 좋잖아요. 듣기 싫으면 바로 고개 돌려보는 이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청중이 중요하다는 것, 청중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컨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법칙 7, 유지하라. 새는 양동이에 물을 채우지 말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평생 기억할 공부를 하라는 거죠. 이 망각, 계속해서 쉽게 잊어버리는 방법들을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망각을 이기는 4가지 암기법도 소개를 하는데요. 공백,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복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절차와 자동화될 수 있는 건 더 오래 갈 수 있고 초과학습, 더 연습하면 더 완벽해진답니다. 연상기호, 저희가 이제 단어를 외울 때 그림 하나로 수천 개의 단어를 기억할 수 있도록 연상법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8번째, 직관,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깊이 파라. 이 부분도 저도 이제 자주 활용하는 것들인데요. 이 일을 할 때 단순한 표면적인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정말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 그것의 근본, 원칙 이런 것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실험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지대 밖을 탐험하라. 여기에서 소개하는 게 고흐입니다. 고흐는 나이가 들어서 그림을 배웠고요.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스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 가운데 반복된 패턴들을 찾아가죠.
예, 이래서 천재적인 자기만의 패턴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요. 예, 안전지대를 떠나서 정말 극도의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라는 거죠.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 자기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사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장소를 찾아서 사진 찍는 연습을 하는데요. 첫 해에 10만 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을 뽑아내고 피드백하고 실패한 사진을 구별해서 차별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사진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울트라런이 결국에는 이 단순합니다. 정말 원하는 거 확실히 정하고 그 원하는 거 얻을 때까지 시간을 통해서 단기간에 효율적인 방법들을 시도해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내서 업데이트하라는 겁니다. 예, 품성 독서의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절제라는 품성을 추천합니다. 절제는요, 언제 절제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절제가 됩니다. 우리가 절제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가슴 뛰는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것을 했으면 정말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정말 이것을 성취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것들을 목표를 설정하고요. 이 가슴 뛰는 목표를 가지고 학습 계획을 잡아서 예, 엄청난 양의 압도적 정보를 인풋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